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인 만큼 진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 준비했습니다. 이 건강은 한 번 잃고 나면 이 되돌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평소에 이 코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는 처음에 말씀드려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한 가온 가습기이자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걸러주고 폐까지 들어가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줘서 우리 내부 장기를 보호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게 결국에 전신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들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코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습도, 건조함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코에는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온도는 20도 전후 한 18에서 24도 내로 유지를 하고요. 습도도 50% 전후로 유지하는 게 코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코를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 하면 내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북유럽 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동남아 여행을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코에는 가장 나쁘고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코에는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 기능을 잘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코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공기를 걸러주고 외부에서 나쁜 것들을 못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코의 그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코를 촉촉하게도 만들지만 우리 눈 나쁘면 안경 쓰듯이 코 기능이 나쁘면 코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코세척입니다. 이 코세척은 우리가 코 안에 쌓이는 걸 인위적으로 제거한다는 역할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 점막 기능을 잘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씻어내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약국이나 병원에 가시면 세척용 주사기나 아니면 코 세척용 특수한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리식염수 0.9% 소금물을 만드는데 생리식염수 자체를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집에서는 이렇게 수돗물 말고 정수기물을 통해서 섞어서 그 0.9% 소금물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체온하고 비슷하게 조금은 따뜻하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냄비에 물을 받아서 중탕을 하거나 해서 약간 따뜻하게, 그러니까 체온보다 조금 낮은 한 35도 정도, 4도, 5도 정도로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세척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데 방법은 코를 약간 몸을 앞으로 숙이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여서 위쪽 콧구멍에 주사기나 그 세척기의 입구를 대고 그 물을 조금씩 흘려주는 겁니다. 주사기를 쏴도 되고 그 용기를 이용해서 자연 낙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퀴징 짜줘서 그 물이 코를 씻어주게 되는 거죠. 이때 기울였던 코에 상부로 들어왔던 코가 전체를 씻고 반대쪽 코로 나와야 되는데 이 나온 과정 내내 소리를 아 하고 소리를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 하고 소리를 내면 우리 입천장에 연구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목 뒤를 막기 때문에 뭐 귀로 넘어간다든지 목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아 하는 소리를 내는 상태에서 물을 흘려서 반대쪽 코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때 물이 뭐 일부가 입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우리 눈 나쁠 때 안경 쓰듯이 코 세척을 해서 코의 습도와 또 섬모들의 운동을 좋아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습관을 들여놓으면 코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이게 건조해질 수, 너무 자주 하는 건 또 코 자체가 그걸로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틀에 한 번, 그리고 내가 문제가 없을 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코 세척을 해주시고 한 번 할 거면 보통 저녁 때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서 씻어주는 게 코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코 안에 염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수술을 하고 난 상태라든지 이래서 코 안의 상태가 많이 나쁠 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더 여러 번, 3번, 4번 이상 하셔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 세척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우리 코가 갖고 있는 기능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방법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따뜻한 증기를 자꾸 쐬는 겁니다. 우리 핫스팀 이널레이션이라고 영어로 그냥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코 기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더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자꾸 코로 쐬주게 되면 코 점막 기능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뜨거운 증기를 쐬는 치료를 하시려면 가온 가습이 되는 그런 가습기를 틀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면 이게 조그만 이런 대접에 보울에 따뜻한 물을 담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나 데워서 그 보울에 담고 그 위를 이렇게 비닐랩으로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코 일부를 구멍을 내서 내 코를 그 구멍에 대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이거를 보통 한 100번 정도 하면 한 15분, 20분 정도 시간이 흐르는데 이런 뜨거운 증기를, 따뜻한 증기를 쐬는 거를 이런 식의 방법으로 아침, 저녁 2번씩 한 달 정도를 하면 코 안의 혈류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생활 환경 중에 비염을 조금 덜 일으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인 진먼지 진드기를 퇴치하는 방법입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0.3mm 정도의 굉장히 작은 벌레인데요. 이런 거에 가루나 똥 같은 것들이 날려서 코에 들어가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게 몸에 전신적으로 가면 천식이 되는 거고 또 피부에 너무 자극을 주게 되면 아토피성 피부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먼지 진드기를 조금 퇴치하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약 70% 이상이 이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사람 피부에서 나오는 각질이나 비듬 같은 거를 먹고 사는데 먼지 1g 속에 최대 한 1만 마리까지도 쉽게 번식을 합니다. 1g 안에 약 500마리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이불 들어갔을 때 이유 없이 막 간지럽고 재채기 나고 하는 경우 있죠. 그 이불이 이미 진먼지 진드기에 점령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못 살게 하도록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 아주 습한 온도와 그리고 털 같은 것들, 예를 들어 카페트라든지 박제 인형이라든지 우리 겨울옷 중에 이런 모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실 때는 40% 미만으로 하는 게 좋고요. 카페트라든지 이런 모직 옷이라든지 뭐 동물 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걔네들이 좋아하는 환경이니까. 또 이불도 이 진먼지가 살지 못할 수 있도록 아주 가는 실드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이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진공청소기를 자주 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진공청소기 중에도 헤파 필터라는 거를 갖고 있는 진공청소기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진먼지 진드기를 어느 정도 걸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청소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덮고 자는 이 침구류를 가능한 자주 세탁을 해주시는 겁니다. 보통 50도씨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따뜻한 물에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요. 끝나고 나면 반드시 햇볕에 널려서 잘 털어서 햇볕에 말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햇볕에 이 침구류를 말리기가 어려우실 때는 뭐 건조기를 사용해서 강하게 돌려서 말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별거 아닌데 궁금하기도 하고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코털 뽑는 겁니다. 우리가 그 코털이 삐져나오고 이러면 괜히 민망해지고 그리고 뭔가 결례를 범하는 것 같아서 그 코털을 제거하고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그 코털을 정리한다고 해서 코털을 직접 이렇게 탁 뽑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얼굴 중에 코가 있는 이 삼각형은 해부학적으로는 이 정맥에 판막이라고 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코털을 뽑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세균이 만약에 그 정맥으로 튀게 되면 여과 없이 쭉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인데, 이 코에 있는 정맥들이 이 뇌에 있는 해면 정맥동이라는 데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균이 바로 이제 머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코를 데인저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위험한 삼각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털은 뽑으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코털 자체가 아주 큰 먼지들은 걸러주기 때문에 코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되시면 뽑지 말고 코 정리하는 기계나 아니면 끝이 둥근 무딘 가위로 이게 일부를 좀 잘라주시는 것으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8강이 다 지나갔네요. 지금까지 코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두서없이 코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건강하게 오랫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게 목적이라고 했을 때 아주 사소한 거 하나를 잘 지키는 게 결국에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숨을 쉬는 입구이고 몸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기관인 코, 작은 코지만 이 작은 코를 잘 지키는 것이 결국에 우리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코 건강 잘 지키셔서 건강하고 오랫동안 행복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